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휴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요. 먹구름이요. 예, 오늘 흐린 날씨인데 맑은 후에 다시 비가 오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온 24도고 습도가 92%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습도는 59%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브리핑하기 전에 여러분께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TV가 쇼츠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김용민 TV 영상 사용을 허용합니다. 허용 범위는 오늘 이후 제작 게시되는 영상뿐 아니라 지금까지 김용민 TV에 게시된 모든 과거 영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다만 김용민 TV의 방송 영상 가운데 이 출연자의 발언 취지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그것은 김용민 TV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허위 사실을 덧붙이거나 비방 조롱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편집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저작권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인용과 재편집, 내용 소개, 이슈 확산, 재미와 정보 전달을 위한 쇼츠 제작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김용민 TV의 영상 방송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편집해서 유튜브 쇼츠 등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 게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언 취지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덧붙이거나 비방 조롱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편집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김용민 TV의 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부 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이에 CCTV 등 핵심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점점 장윤기 사건을 닮아가고 있어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실종팀 근무기간 처리한 298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본격 수색 없이 종결됐고 최근 10년 동안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는 무려 13,6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단독 종결을 막고 녹취, 사진 등 객관적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찰에다가 보안 수사권도 없이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국민 우려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분들 어제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 말씀하셔야죠. 네. 관련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잠시 후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청 때마다 다시 꾸리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허점을 손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 과정이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탄핵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압박이 자진 사퇴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구청장 대다수는 민주당 단체장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구청이 권한을 가지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한성숙 총리와 서울구청장들도 권한 이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위해 서울시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며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일부 구청장은 권한이 넘어오면 사업기간을 1, 2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되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다 현지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국내 투자에 비해서 미국 투자가 늦다는 불만도 비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는 별개의 요구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로서는 호남 투자에 미국 현지 공장까지 더해질 경우 막대한 이중 투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700일 만에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내고 투자 사기로 생긴 수천만 원의 빚까지 갚아주었는데 아들은 점차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분석된 고립사 262건 가운데 20대, 30대 청년은 17건, 6.5%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고립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눌 사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란 이유로 고립 위험을 가비없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700일. 죽고 나서 700일. 와, 이게 벌써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참담하네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종합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건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통제한 주택을 경찰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곳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직 경찰인 50대 전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그제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경찰은 어제 오후 전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남자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자분이 안 계시고 혼자 사셨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계속 두 분 계신 줄 알았어요. 경찰은 첫 방문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녁 무렵 다시 현장을 찾았고 깨진 창문을 뒤늦게 발견한 뒤 집안에 쓰러진 채 숨져있던 여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야, 와봐. 야, 어디 가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말씀 없으십니까? 말해봐.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석방된 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다만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짓말로 골든타임을 놓치겠던 부경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부경장을 상대로 범죄 동기를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경장은 지난해 서부경찰서 실종수사 전담팀에 배속돼 1년 정도 실종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부경장이 경찰 업무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앞서 2023년에는 부경장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내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겪은 사건들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도록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벌이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담당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해도 검증 절차가 없어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거짓 종결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